자, 그 다음 29페이지에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있습니다. 성립 시기. 왜 성립 시기가 필요할까요? 할 때 우리가 취득세는 행위고, 그럼 가세권자가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한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정 방식이 우리가 성립이 되고 확정하고 소멸되죠. 그리고 항상 성립과 확정 과정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세금에 대한 성립은 확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취득 매매직이 문제는 가세권자가 모르니까 납세 의무의 확정 자체는 가세권자가 가세 표준을 알 수 없죠. 알 수 없으니까 납세 의무자에 의해서 가세 표준을 알고 있고, 납세 의무자가 가세 표준을 산출하고 세액을 산출해요. 의무자는 그런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가세 표준 신고서를 작성해서, 자, 무엇을 작성한다고요? 가세 표준 신고서를 작성해서 법으로 정한 법정 신고 기간 안에 시, 군, 구에 와서 신고를 하고, 신고한 다음에 납부서를 받고 그 납부서에 대한 돈을, 세금을 금고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데 그 신고하고 납부한 그 기간을 방금 법으로 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법정 신고 기간 안에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다? 가산세가 적용된다 하는 거죠. 그럼 가산세는 적용되려면 기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가 늦어도 안 받준다는 거죠. 그 기간을 알아야 된다. 그 기간 때문에 기산점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립시기 할 때 취득 형태가, 자, 사실상 취득이 있어요. 사실상 취득이 무슨 취득이 있나요? 원시 취득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승계 취득이 있고, 자, 승계는 다시 무슨 승계와 있고, 유상 승계가 있고 무상 승계가 있어요. 자, 무상 행위는 다시 정려받는 행위가 있고 상속받는 행위가 있어요. 자, 이 사실은 취득 행위와, 그리고 법으로 정해준 무슨 취득이 있다? 예, 간주 취득이 있다 하는 거죠.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까 뭡니까? 변경과, 또 하나는 가점주주. 변경, 가점주주. 변경, 가점주주. 자, 우리가 취득세는 그 성립 시기를 말을 쓰긴 하지만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취득이란 행위는 뭐를 얻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졌다는 거죠. 소유권은 여러 가지 민법상 권리 중에서 우리가 네 가지가 있죠. 소유권 권리 행사는 네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뭐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용이죠, 사용.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사용하고, 그럼 취득 후에, 이제 취득 후에 이런 것이 뭡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수익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졌다가 나중에 팔고 싶으면 판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수처 권리다라고 하죠. 소유권이라는 권리 행사는 뭐다? 그 물건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항상 어떤 뭐 싸우다가 뭡니까? 내가 네 소유물이가 이래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응? 왜 네 마음대로 하는데 말이야? 예,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수처인데 이거는 취득 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취득 후에. 그러니까 취득세의 취득 시점은 뭐다? 요 개념을 생각하라 거죠. 알겠나요? 이것을 내가 취득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 지금 취득한 물건 내 마음대로 뭐한다? 사용했거나 뭐한다? 사용했다는 거야. 그럼 사용했으니까 권리 행사를 해버렸죠. 그 시점이 되거나 지금 내가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사용 가능하게 된 시점. 의미가 사용했거나 사용 가능하게 되는 날을 우리가 취득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봐라 말이죠. 무조건 낱말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나요? 취득의 취득 시기라는 것은 내가 취득했으면 소유권 행사한다고요. 그 중에서 사용이라고요. 사용했거나 사용 가능하게 된 날,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봅시다. 일단 원시 취득은 뭐가 될까요? 원시 취득한 거를 아까 한 개 봤는데 부동산만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를 원시 취득해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원시 취득은 부동산만 알고 되는데 토지의 원시 취득은 아까 매립 간척했잖아요. 매립하고 간척했다는 걸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공사를 한 것들은 한 국가에서 어떤 것을 공사를 했다는 것은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공서로부터 뭔가 승인,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토지는 그 허가와 같은 걸 허가라 말 안 하고 인가받는다는 거예요. 인가받아 후에 사용한다고요. 아,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원지 토지를 매립간척했어요 하면 기본이 원칙이 공사, 준공, 인가일이다. 인가받아서 사용한다고. 되나요? 자, 근데 인가가 원칙이지만 인가받기 전에 먼저 허가를 먼저 받을 수 있다면 허가일이 된다. 원칙은 인가일이나 인가받기 전에 허가받았다면 허가일이 된다. 그리고 인가나 허가받기 전에 내가 미리 사용해버린다. 사용 승낙을 받았다. 그럼 사용 승낙일이다. 됐나요? 안 적겠어요? 걔 좀 생각해 보세요. 방금 사용 뭐 했거나 사용 가능하게 된 날을 생각하시라고요. 자, 유상 건너뛰고 일단 무상 봅시다. 정려와 상속은 둘 다 무상으로 받는 거죠. 그럼 대가를 없는 거죠. 그럼 가장 쉬운 거 암기할 필요 없어. 상속은 돌아가신 분 있죠. 돌아가신 분 누구라 했죠? 피상속인. 그럼 상속인 취득을 해야 되죠. 언제부터 그 상속인의 피상속인 재산권을 언제부터 인정해줘요? 그럼 사망 즉시 인정해줘야 돼. 사망에 대한 개입을 두면 다른 사람이 재산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바로 사망 즉시. 그래서 사망 즉시란 말을 문제가 사망한 날 하면 좀 기분 나빠. 그래서 우리는 상속 개시일이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직접적인 맥박설 뭐 호흡설 들어가지고 하는데 그 상속 개시일을 한다고요. 알겠나요? 근데 우리가 뭐냐, 어디 놀러 갔는데 한 사람이 안 보여. 그러니까 찾아도 안 되니까 실종 신고했어. 됐나요? 실종 신고했는데 못 찾았어. 그럼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도 못 찾았어. 근데 나는 뭐냐,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그래도 나 혼자 살기 싫어. 재혼하고 싶어. 그럼 가정법원에 실종 선고 내려주세요 합니다. 그럼 실종 선고가 되면 그 사람은 사망 항구로 본다. 됐나요? 일반적 직접적인 사망일 때는 뭐다? 상속 개시일이 상속에 대한 취득일이고, 됐나요? 실종에 의한 것은 실종 신고한 날이 아니고 실종 선고한 날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세요. 암기할 필요 없어. 실종 선고일입니다. 그럼 나는 뭐 한다? 재혼해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요. 그럼 우리 드라마에서는 항상 돌아오더라. 어디 사고가 팍 나가 정신이 없는 머리에 다쳐가지고 못 찾았는데 나중에 돌아오더라 말이야. 돌아오더라도 뭡니까? 결혼한 거는 아무런 관계 없다고요. 재산은 반환해야 돼요. 그 사람은 재산은 현존한 재산을 반환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계실 때 사인정려란 말이 있고 유정이란 말이 있어요. 유정은 유언입니다. 그럼 유언은 살아있을 때 남기죠. 사망 후에 남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유언에 의해서는 그 유언의 효력은 사망 후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유정에 의한 것은 유정을 한 날, 유정 개시일을 취득을 합니다. 되나요? 효력은 언제 발생하지만 사망 후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유정에 의한 사망은 상속은 유정 개시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인정려는 살아있을 때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 지금은 너 내 눈에 흙이 들어간 지는 손대지 마. 내 재산 손대지 마. 근데 미리 계약한 거야.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너 가져가. 라고 사인정려 계약한 거예요. 그럼 사인정려도 정자가 들어갔죠. 유정도 정자가 들어갔죠. 그럼 정려가 아니라 뭡니까?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사망 후에 발생하므로 전부 다 상속 개념이다. 근데 우리 이 시험은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직접적인 사망은 상속 개시일, 실종은 실종 선고일,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데 유정까지만 가보죠. 유정은 아까 뭐다? 유정 개시일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끝났고요. 조심할 거. 정려는 한 번쯤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정려는 계약입니다. 이거는 계약 관계 없죠. 승계가 계약이에요. 민법상 계약. 이거 계약이고 이거 계약이라고요. 되나요? 그럼 계약법에 의하겠죠. 근데 상속은 계약입니까? 의사표시 있습니까? 의사표시 없다? 그것도 답이 틀린 거야. 의사표시 없다가 아니고 의사표시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이 엄청 틀려요. 의사표시 없다가 아니고 의사표시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게 상속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계약이니까 의사가 있죠. 그러면 정려받았다 하는 것은 주변에서 입으로만 말한다고 근거가 됩니까?
술 한잔 마시다가 야 친구야 내 재산 가져가. 그래? 그렇게 잘 가서 그 다음 날에 그 친구가 사용했어. 근데 뭐 친구가 그냥 줬겠어. 뭔가 잘 안 되니까 줬겠지 재산을. 근데 그 친구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재산 없는데 열심히 그 재산 가치를 팍 올려놨어. 배가 아파. 그러면 나중에 다시 줘. 너 줬잖아. 무슨 말이야? 그냥 네 사용해 줬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무슨 법이라고 계약이라고요. 그래서 정려받았다 주는 사람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니까 이거는 근거가 뭐냐? 계약서다 말이야. 정려계약이라고요. 그럼 계약한 날이 된다고요. 언제 된다고요? 계약일. 다시 무슨 일? 계약일. 너 계약서 있잖아. 이거야. 그러면 계약서를 쓰고 이전 등기를 받아오면 된다. 그럼 계약서 쓰고 이전 등기 받는다. 그럼 제가 이전 등기가 문제가 아니고 계약한 날. 됐나요? 근데 내가 친구가 줄 테니까 그럼 우리는 계약서 쓰지 말고 그냥 바로 이전 등기만 해줘도 된다 말이야. 이해됐나요? 근데 이전 등기 안 받아도 뭐를 했다면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니까 계약한 날이 뒤이고 될 수 있고 이전 등기 먼저 받을 수 있죠. 그때는 공시가 우선이니까 원칙은 아니지만 공시라는 건 뭡니까? 이걸 내 재산입니다 라고 만천에 공시했죠. 누구나 다 열람 가능하죠. 돈이 1,000원 들어서 그렇지. 에? 돈이 1,000원 들어서 나머지 재산은 다 뭐 열람할 수 있다고요. 등기 필증에 있는 거. 모든 재산은 우리가 열람 다 할 수 있다. 단지 돈이 1,000원 든단 말이에요. 이해됐네 수수료가? 그래서 등기가 됐다, 공시가 됐다면 이거 내 재산이 알려졌잖아요. 그때는 계약일이 원칙이나 계약일보다 앞서서 등기될 때는 등기일이다. 이해했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무상, 원시취득 기본 개념 끝났죠. 무상취득, 취득 기본 개념 끝났죠. 그러면 아까 간주취득 있어요. 간주취득 첫 번째 뭐냐? 변경이죠. 변경을 해야만이 가액이 증가되겠죠. 그럼 변경이 끝난 날이 아니고 변경된 날인데 이 변경된 날, 자 뭐라고요? 변경된 날, 그게 중에 토지의 지목 변경이 무조건 약판권 감춰서 나와. 토지의 지목 변경은 간주취득이죠. 그 토지 지목 변경의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하면 변경일입니다. 근데 어떤 변경일입니까?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구상의 지목 변경일 중 빠른 날을 하세요 합니다. 자, 뭐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구상 지목 변경일 중 빠른 날. 사실상과 공구상 중에 빠른 날. 사실상과 공구상 중에 빠른 날 변경일이 요리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힘든 거, 가장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유상이에요. 그래서 이 유상만 잘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유상은 기본적인 논리는 유상은 물건을 가져오면서 상대방에게 뭘 준다는 겁니까?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계약에 의해서 대가를 지급한 날이야. 대가가 지급은 뭐냐?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라고요. 유상거래는 뭡니까? 조건이 뭡니까? 매매니까 대가를 주는 날 잔금 지급일이라고요. 다시 유상은 뭐라고요? 잔금 지급일입니다. 다시 유상은 뭐라고요? 잔금 지급한 날.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계약을 하니까 계약서가 있겠고 계약한 날이 있겠고, 자 유상은 무슨 날이 있겠고 계약한 날이 있겠고, 그러면 계약한 날에 얼마를 사고 파겠다 계약 금액이 적혀지겠죠. 그럼 매매 계약 금액이 적혀지고 그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을 언제 하겠다 적겠죠. 잔금 지급일이 명시된다 이 말입니다. 계약일이 만약에 3월 5일이고 잔금 지급을 4월 20일 지급하겠다 약정했어요. 그럼 이거는 계약서상 문제잖아요. 계약서는 누구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매도자 매수자만 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계약서를 반드시 뭐한다? 제시해야 된다고요. 신고할 때 매매 계약서를 신고해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럼 두 사람이 실질적인 사실이, 두 사람이 실질적인 당사자고 두 사람이 각각 있으니까 이거를 제시한다고요. 그런데 계약서상 잔금질, 이 계약서 잔금질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아는 사실이고 또 이 계약서 잔금질인데 실제로 지급한 날이 있겠죠. 그럼 이게 뭡니까? 사실상 개념이겠죠. 사실상 잔금질이 있겠죠. 그럼 이 사실상 잔금질은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4월 20일 될 수 있고 아니면
4월 2일 날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4월 25일 날 될 수 있죠. 실제로 지급한 날은.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이 실제 매매 계약서상 이렇게 매매가 될 때는 법무사님이 이날과 이날을 맞춰줘요. 법무사님이. 근데 꼭 매도자에 의해서 이렇게 잔금 지급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이거는 1차니까 별 문제가 없던데 이렇게 불일치 할 경우는 어느 날짜로 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느 날짜를. 그럼 항상 앞에 우리는 세금은 뭡니까? 자, 이거는 공고상이에요. 계약서도 한 공고상이니까 이거는 사실상이라고요. 이게 1차 한다면 아무 문제점이 없어. 그냥 잔금 지급을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사실상 불일치해. 불일치하다고요. 그럼 항상 뭘 먼저 하려? 이렇게 불일치할 때는 아까 내가 실질주의는 항상 뭘 먼저 가라? 사실상. 근데 사실상 무조건 생각하면 사실상 하는데 앞에 전제가 뭐냐? 입증 효력이 있는 사실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입증 효력이 있는 사실이라고요. 그럼 이 사실이 입증 효력이 있는 사실이라면 무조건 이거는 보지 말라는 거야. 알겠나요? 됐나요? 그러면 이 사실이 입증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때는 이거 사실을 보면 안 돼. 무조건 계약서가 신뢰한다고요. 신뢰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신뢰성을 가지는 게 뭘까? 이해됐나요? 이제 이거부터 판단 내렸어요. 자, 계약서와 사실이 같으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는데 계약서상 잔금질과 사실상 잔금질이 불일치할 때는 일단 내 머릿속에는 뭐다? 사실을 가는데 앞에 전제가 뭡니까? 입증 효력이 있는 사실일 때 계약서는 필요 없고 선지급이든 후지급이든 계약서는 필요 없고 이날과 이날이 된다고요. 입증 효력이 있을 때는. 되나요? 근데 불일치하고 입증이 안 된다면 신뢰성이 없잖아. 그때는 무조건 계약서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입증 효력이 있다 없다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까 세법은 또 무슨 해석이 물리 해석이라 했죠. 그런 입증 효력이 있는 건 우리가 정해주겠어. 이 정해진 거래만 입증 효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 내용을 판단할 수 있어야지. 이런 거래냐 이게 입증 효력이 있는 거래를 표현한 건지 입증 효력이 없는 거래를 표현한 건지. 그래서 우리가 입증 효력이 있는 거래를 제시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실을 하려면 입증 효력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자, 29페이지 있습니다. 가로 1번이 유상성계치 되겠어요. 원칙이 뭡니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을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예배가 뭡니까? 사실상을 잔금 지급되어 있죠. 그럼 이 사실을 하면 방금 뭡니까? 입증 효력이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입증 효력이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국가, 매도자가 국가다 말이에요. 매도자가 지방정부다 말이에요. 그럼 가세권자죠. 그럼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 국가와 나는 유상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속일 수 없죠. 자,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취득할 물건이 외국으로부터 물 건너와. 차량이, 기계가 외국에서 물 건너와. 그럼 수입되는 물건은 반드시 우리나라는 보세구역을 경유하게 돼. 뭘 경유한다고요? 보세구역을 경유하면서 통과를 시키기도 하고 통과를 시키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입 신고 필증을 받아야만이 통과가 돼요. 그럼 입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들어온 날에 입증되죠. 자, 그리고 또 아까 채무자의 부동산이 어디 통해서 법원에 가서 공매 처분되거나 갱락 처분되죠. 그럼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날의 취득이 아니라 뭐한다? 대금을 입금해야만이, 경매 대금을 완납해야만이 취득이 된다고요. 그럼 어떤 경우 이렇게 있죠. 딱 갱락권을 싹 쓰는데 자기는 막 조사를 썼어. 썼는데 낙찰됐어. 그럼 낙찰됐는데 낙찰 포기하는 자도 있죠. 동그라미 하나 때문에. 동그라미 하나 때문에. 얼마? 이거를 뭐냐? 10억을 적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얼마야? 100억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낙찰되겠지. 그러면 입찰 보증금 날리고 안 받아야 되겠죠. 포기하면은 입찰 보증금 날라가 버려.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허다하게 있습니다. 경락 보면. 그놈 동그라미 하나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서 경락 받으면 낙찰을 준다고요. 언제까지 대금을 지불해라. 그래서 잔금 지급일이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니까 공매와 객매다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뭐에서 판결문 있죠. 별 표시하세요. 주의하세요. 판결문이라는 뜻은 뭡니까? 판사가 결정 내린 거죠.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날짜라고요. 근데 이 판결문은 오로지 소송사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사건만 입증 효력이 있고요. 돈을 주고 도장 각지로 법무사 찾아가가지고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그냥 도장 찍어 오는, 판사를 도장만 찍어 오는 그런 판결은 입증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이 판결문 하면 입증 효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근데 하해 조서의 완, 판결문, 인락조서, 자백 간주 등의 완 판결문 이렇게 놓으면 그 판결문은 효력이 없다. 방금 판결문 뭐만 효력이 있다? 소송사건의 완,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사건만 효력이 있다. 상당히 조심해요. 그 밑에 주의해놨죠. 주의. 밑에 주의해놨잖아요. 1번에 판결문 중 하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에 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고로 사실상 장검비를 할 수 없다. 됐나요? 상당히 조심하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법인장부란 겁니다. 맨 밑에 뭐가 있어요? 법인장부.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법인장부 하면 그것도 입증 효력이 있는 건데 법인들은 의무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요. 그럼 상법, 특별법인데 상법 규정에 의해서 돈이 나가고 들어온 것을 반드시 언제 어떤 이유로 돈이 나갔다 들어왔다를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5년 이상 보관해야 돼요. 보관을. 그래서 문제에서 법인 장부에 입증합니다. 이래도 되고 실제로는 법인과 거래한다고 다 법인 장부로 입증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문제 지문상 갑 법인으로부터 을 개인이 토지를 매입했다면 샀다면 상대방이 법인이죠. 그럼 법인 장부로 작성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입증했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갑 개인이 을 법인이 갑 개인의 토지를 샀다 해도 법인이 있죠. 그럼 문제 지문에 법인이 개입되어 있으면 법인 장부로 입증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 이제 인지했으니까 입증 효력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뭐만 된다? 자, 국, 수 되나요? 그 위에 두 문자 적어놨죠. 국수. 국수가 뭔지 알죠? 예, 국수 좋아합니까? 저는 365일 국수를 좋아해요. 밀가루 음식 좋아하는데 요즘은 좀 줄였어요. 이놈 살을 좀 빼려고. 예, 그래서 밀 들어가면 무조건 다 좋아해요. 전국 팍팍 돌아다닙니다. 국수. 그 국수 파는 데 뭐야? 공판장. 네? 그 우리 여기 울산에는요. 저 고래 있는데 뭡니까? 장세포에 가면은 그게 오래된 국수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부터 재래 공장이 있어요. 예, 거기에 팔리고 합니다. 그게 하여튼 장세포가 있어요. 맛있답니다. 수작업 해가지고 요즘은 좀 발전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자분이 저번에 저 안쪽에 있을 때 학교 가신 분인데 여자분이 학교에 있는데 거기 아는 지인이 돼요. 계속 가서 일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밴드에 계속 그거 올리더라고요. 예, 밴드 페이스북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구경해요. 오늘 요 작업했구나. 지금 더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그 흐름한 걸 이제 색깔을 막 쑥 하고 섞기도 하고 섞어가지고 막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국수 뭐다? 공판장. 충분히 암기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 유상거래일 때는 국수 공판장은 사실상 자금줄이고 국수 공판장이 아닌 거래들은 전부 다 입증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것에서 가장 시험에 넣은 것은 이 국가에 대해서 장난치고요. 예, 어디서 그럴까요? 판결문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장난을 쳐요. 예? 어디서 장난친다고요? 국가 이거 장난치고요. 판결문 이 두 가지에 장난친다. 전체 내용을 인정할 때 어디서 더 장난을 많이 칠까라는 생각하면 돼요. 특히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는 뭡니까? 이 거래가 유상 거래를 조건하잖아요. 그럼 이걸 장난칠 때 자 이렇게 해요. 토지를 자 울산광역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있어요. 개인이 을이 유상 취득했다 하면 뭡니까? 사실상 잔금질이죠. 유상이니까.
근데 울산광역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인이 정려받았다 했어요. 그럼 그게 국가가 나왔고 받았다고 해서 그건 잔금이 없잖아요. 정려받은 것은 잔금이 없잖아요. 잔금 지급이 대가가 없는 건데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논다고요. 무상으로 취득했다. 정려받았다. 국가가 놓으니까 맞네 사실이냐 하니까 무조건 맞네 하지 말고 정려가 무슨 잔금 지급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정려는 무슨 날입니까? 정려받았다. 그럼 계약일 해야 되죠. 계약일. 정려받은 것은 계약일이 되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끝났네요. 자 넘겨보죠. 이제 넘기면 그래서 뒤에 조심할 것을 전부 다 설명했고 30페이지 3번에 특례 있어요. 특례라는 것은 기본은 우리가 등기 등록 관계가 없이 지금 설명했어요. 맞나요? 근데 이것은 원지 취득은 그 전에 선 등기가 될 수 없고 근데 성계 취득은 선 등기가 될 수 있네. 근데 아까 상속은 상속 전에 등기될 수 없고 근데 유상과 정려는 앞에 등기될 수 있죠. 그럼 선 등기일 때는 등기 등록일이 우선한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가로 2번 30페이지 가로 2번 연부 취득이었어요. 무슨 취득이라고요? 연부 취득 있어요. 자, 이 연부 취득은 대금 지급을 1년 단위로 지급하는 거예요. 대금 지급 몇 년 단위로? 1년 단위로. 그럼 이것도 유상이니까 기본 원칙은 잔금 지급이 돼야 되는데 1년 단위로 지급하니까 내가 만약에 10년 지금 구입한 물건이 만약에 현금가가 10억이다. 자, 현금가가 뭐다? 10억이다. 그럼 내가 10년 분할 지급할게. 그럼 10년 분할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현금가 10년 동안에 현금 10억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이자가 발생할 거잖아요. 이자가. 그럼 이자를 포함해서 연부 총액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맞나요? 또 아직 연부금이 있으니까 거기서 연부금 속에 또 뭡니까? 보증금도 사입해야 되잖아요. 물건을 넘기는데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게 뭐 이자 말고 보증금도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부 총액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현금가에다가 연부 이자도 포함되고 계약 보증금도 들어가겠죠. 이걸 전체 포함한 것이 우리가 연부 총액이라고요. 그 연부 총액을 나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누고 나서 내가 그래서 얼마 되느냐 12억이다라고 생각하고 12억 연부 총액을 매년 말에 매년 10월 30일 날에 지급하겠다라고 계약했어요. 그럼 이거는 계약서상 연부금을 지급한 날이죠. 그때 얼마씩 12억을 10을 나누면 1억 2천. 매년 1억 2천만 원씩 지급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연부금이고 요거는 연부총액이고 이거는 연부금이고 낱말을 익혀야 돼요. 이거는 뭐다? 연부총액이고 이거는 연부금이라고요. 분할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연부금이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연부금 지급일이고 그럼 이거는 어디상에? 계약서상이죠. 그럼 우리는 무슨 주의 가세 원칙? 실질주의 가세 원칙이니까 이거를 10년 후에 지급한다면 똑같은 유상으로 한다면 지금 취득한 날부터 10년 후가 잔금 지급이 되잖아요. 그럼 10년 후가 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 취득은 일반 취득 유상 거래보다 별도로 하자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0월 20일 지급했는데 여기서 11월 5일 날에 지급할 수 있죠. 그때 지급한 날 이게 뭐다? 사실상 지급한 날이라고요. 연부취득시는 공고상이 아니고 사실상 지급한 날에 그때 처음에는 1억 2천 지급했다면 이 1억 2천 금액을 한다고요. 원래 지급일은 언제인데 10월 30일인데 이날을 취득일을 한다고요. 그때 연부금을 사실상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갔을 때는 또 더 앞서서 10월 20일 날 지급했다면 이 날이 되고 또 요때 지급할 때는 1억 2천 지급 1억 1천만 원만 지급했다면 이 금액을 가지고 세금 낸다고요. 결론 연부취득시는 잔금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뭘 지급할 때마다 매해 연부금을 사실상 지급한 날 된다고요. 연부금은 지급할 때마다 된다고요. 됐나요?
오케이.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된다고요. 근데 연부금을 완납하기 전에 뭐 이미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는데 매도 계약자가 내에게 보면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어. 그럼 공시가 돼 버렸죠. 그때는 선등기 우선되겠죠. 자, 그다음 가로 3번 무상승계 취득했어요. 자, 됐나요? 그다음 밑에 이제 주의 있는데요. 주의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4번 갑니다. 건축물의 신축 있죠. 신축. 자, 신축도 공사를 했죠. 그럼 공사를 했으면 관할 관공서와 연관된다. 그럼 관할 관공서 뭔가 허가 받아야 되겠죠. 그 허가 받는다는 말이 뭐냐? 사용 승인서를 내준다 이런 말을 써요. 원칙이 뭐다? 사용 승인서를 내준다. 이날이 취득일이라고요. 근데 사용 승인서 받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 임시 사용 승인일로 기준을 하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또 뭐다? 사실상 사용한다. 그건 뭡니까? 아까 내가 뭐다? 사용했거나 사용 가능한 날이죠. 그럼 건물을 신축했을 때 사용했다 하는 거죠. 사실상 사용일이죠. 그럼 사용 가능한 것은 뭔입니까? 허가받는 거죠.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그럼 이 둘 중에 빠른 날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알겠나요? 이 뜻을 이해하라고요. 이 뜻을. 아,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원래는 뭐냐? 허가받아야 되겠죠. 사용 승인서를 받아서 하겠죠. 그럼 뭐 관할 강구 업무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럼 빨리 내는 장사를 하고 싶은데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가승인 해달라 임시 상인 승인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허가 빨리 안 나와. 근데 나는 뭡니까? 빨리 장사하겠어. 빨리 오픈을 해버렸다. 전기물을 써버렸다고요. 그럼 그 시점부터 취득이 된다고요. 됐나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니까 뭔가 이해를 좀 하자. 그러면 이거를 굳이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암기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건축입니다. 자, 도시개발법은 여러분 공법에서 비워죠. 그럼 이것도 뭡니까? 공사가 다 끝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준공검사 정면서를 내주는 날이라 많이 났죠. 그리고 사실상 사용일 좀 빠른 날 났죠. 됐나요? 준공검사 정면서를 내주는 날. 이것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똑같은 의미잖아요. 아, 그러니까 건축 행위들은 다 언제로 한다? 뭔가 승인서와 관계되는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좀 빠른 날을 하구나 이런 느낌만 받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무가 건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가 건물도 매매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럼 무가 건물을 내가 샀다면 그건 허가와 관계없죠. 그럼 언제? 사실상 사용한 날 이래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토지의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은 간주 취득이죠. 사실상 변경일과 공무상 변경일 중 뭐다? 빠른 날 있습니다. 그게 근데 1번 토지 지목 변경 별표시 2개 하세요. 별표시 2개 하세요. 왜 별표시 2개 하느냐면은 아까 우리가 간주 취득에는 토지만 지목 변경이 있는 게 아니라 건축 행위도 있죠. 그리고 차량이나 기기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도 있죠. 만약에 차량이나 선박이나 종류 변경 모든 간주 취득의 기본적인 취득일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무상 변경일 빠른 날이다. 됐나요? 사실상 변경일 공무상 변경일 빠른 날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과 지금 차를 지금 변경할 수 있어요. 뭔가 엔진을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고치고 있다고요. 됐나요? 그럼 고치고 있는 중에서 뭡니까?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엔진을 드러냈는데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근데 토지는 지목 변경이죠. 지목 변경에서 공사를 전부 다 했어. 행정비를 다 갖췄어. 이제 가서 뭡니까? 신고만 하고 허가만 받으면 돼. 됐나요? 빨리 안 놔. 그럼 뭡니까? 가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요. 가승인은 토지는. 그래서 우리는 토지는 다른 간주 취득과 다르게 뭐가 된다? 예외가 있다고요. 토지는 토지 지목 변경은 예외가 있다. 뭡니까? 지목 변경일 이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실상 사용한다면 언제 된다?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이 뜻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문제 지문에 열어놓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의 취득 시기로 사실상 변경일과 공무상 변경일로 하되 네? 하되 변경을 이전에 취득일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합니다. 또 아니면 앞에 사실상 사유일과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일과 관계없이 예? 변경일로만 한다. 틀렸다고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놓는다. 자, 그럼 나머지는 다 끝났네요. 자, 31페이지 그 기출문 예제에 있는데요. 봅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 시기 틀린 것이 있는데 1번 연부로 취득하죠. 그럼 가로 속에 취득 가액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인 것은 제외. 줄 것이에요. 50만 원 이하. 요게 취득 가액 총액이라는 연부 총액을 뜻합니다. 연부금이 아니고 연부 총액을 뜻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취득세는 취득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면은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그 취득 물건 가액이 50만 원이에요.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취득 물건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그럼 면세라는 것은 가세하지 않는다는 증이에요. 그리고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를 들어서 취득한 물건 가액입니다. 5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럼 50만 원이면 가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이하는 기준값을 포함하므로. 되나요? 네. 그래서 연부 총액이 50만 원 이하가 된다면 그는 제외한다. 가세 안 하니까. 그 말이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한다. 맞죠? 사실상 뭐다? 연부금이죠. 예.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에 취득을 봅니다. 자, 2번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를 뭐 했어요? 원시 취득한 경우는 공사 있죠. 공사니까 뭔가 인가 허가가 다른다 있죠. 그래서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죠. 그럼 뭔다? 사실상 사용이. 원칙은 인가일인데 인가 받기 전에. 자, 항상 이거를 생각하세요. 사용했거나 사용 가능한 날. 자, 그 다음에 3번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줄 것이에요.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토지. 자, 거기 포인트가 뭐라고요?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다시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교재 요점은 없네요.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않는 토지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자, 주택법에 의해서 토지가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않는다. 됐나요? 그럼 이거는 사용검사 받은 날 됩니다. 뭘 한다고요? 사용검사 받은 날을 취득을 한다. 자, 그러면 찾았나요? 사용검사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거로 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몇 번이고요? 3번이고 4번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4번은 정비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법? 정비법. 정비법에서 토지를 역시 누가 해야 돼?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않는다 한다면 역시 주택법은 무조건 사용검사 받은 날이고 그 다음 정비법은 뭘까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무슨 된다고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자, 그래서 토지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역시 마찬가지로 뭐한다?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있어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하고 본다. 이렇게 했죠.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하고 본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하고 본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로 바뀌었다고 말이 준공 인가를 받은 날 있죠. 준공 인가를 받은 날. 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뭐를 받았다? 준공 인가를 받은 날. 자, 그다음 5번에 그게 아니고 맞아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되는데 함정 뭐냐? 고시일을 다음날. 그래서 항상 법적 효력은 뭐다? 다음날. 고시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항상 고시가 되면 고시일 다음날에 법적 효력이 있어요. 됐나요?
정답이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날 됩니다. 그래서 이 3번과 4번은 지금 온 내용이 없는데 문제 자체에서 이걸 언급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주택법에 의해서 자 포인트가 무슨 말이 문제에 논다고요? 토지가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첫째 주택법에 의해서 토지가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않는다. 검사받은 날. 근데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법에 의해서 토지가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않는다. 놓으면 뭐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아니라 다음날. 여기 함정이라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뭐다?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고상 변경된 날 중 무슨 날? 빠른 날입니다. 다만 토지의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 사용일에 치를 본다. 지금 이 28회 때 기출된 이 문제는요. 항상 자주 언급하는 내용만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틀릴 수가 없는 내용. 예. 오히려 뭡니까? 유상이 더 많이 나오는데 유상은 안 하고 기본적인 내용들 설명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 시기를 알아봤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취득세에서 그나마 쉬운 부분이에요. 알겠어요? 취득세 편에서 가장 쉬운 파트가 이까지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거 하고 쉬겠습니다. 30페이지. 자, 몇 페이지? 30페이지. 자, 법을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 내한테 하소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30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계약이 있어요. 우리가 취득행위의 계약은 뭐가 있다? 취득에서 계약은 뭐다? 원지 취득은 계약이 아니죠. 승계 취득 중에서 상속은 계약이 아니죠. 뭐만? 유상승계와 정려행위, 기부행위가 되죠. 그래서 승계 취득이 계약인데 그 승계 취득을 했어요. 그럼 승계 취득에 대한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 자체가 뭐 됐다? 해제됐어요. 뭐 됐다고요? 해제되었다고요. 됐나요? 그럼 이 계약 해제가 되었다. 그럼 우리는 세금은 무슨 주의 가세원칙이다? 실질주의 가세원칙을 따르므로 처음에는 계약이 되었어도 그 계약이 해제됐다. 그리고 그 해제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요건을 뭐한다? 요건 충족 시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익혀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요건이 뭐냐? 이거를 묻는다고요. 됐나요? 이 요건. 자, 그런 첫째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해요. 요 계약 해제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 요건이 성립해야 취득을 보지 않는 거예요. 계약이 해제될 요건이 충족하면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첫 번째 요건인데요. 예, 우리가 승계 취득하면 이전 등기죠. 승계 취득하면 이전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 해제는 첫 번째 이 계약 해제는 이전 등기 등록하기 전이라고요. 등기 등록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등기 등록한 후 계약 해제가 되었다. 그럼 무조건 세금 내야 돼요. 등기 등록하기 전에 계약이 해제돼야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여러분이 가장 조심할 거예요. 요 부분을 가장 튼다고요. 그게 안 틀어. 그 다음 두 번째 계약 해제는 언제까지 되느냐? 취득한 날부터 1부터 기간은 60일입니다. 며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다. 자, 계약 해제는 등기 등록하기 전에 계약이 해제돼야 되고 또 기간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될 것. 됐나요? 그러면 기간, 요것도 뭐 그게 언급될 거 뭐 없죠. 예. 자, 3번은 이 계약 해제가 입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입증 효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입증되는 것은 뭐에 됩니까? 하는 거죠. 하해 조서, 인락 조서. 되나요? 하해 조서, 인락 조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 해제 신고서. 뭐라고요? 계약 해제 신고서 등에 의해서 입증 효력이 어느 것에 의해서 하나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은 된다는 거죠. 그럼 다른 거는 별 관심 없고 뭐만 조심하면 된다? 1번. 요 1번만 조심하면 된다. 자, 그래서 자, 취득일부터 며칠 돼 있어요? 60일 돼 있죠.
60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옆에 있는 밑줄 끝난 거 있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밑에 하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해제신고서 등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된다. 몇 가지 요건입니까? 세 가지 요건이죠. 됐나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 32페이지 취득세의 가세 표준 설명하겠습니다. 취득세의 가세 표준 들어갈 때는 아까 우리 했던 이거가 연관됩니다. 국수공판장, 입증 효력이 있는 거래 국수공판장. 됐나요? 국수공판장은 암기하고 있던데 국이 뭐니까 하니까 국이 뭐더라? 하면 안 돼요. 수를 암기하고 있던데 수가 뭐지? 하면 안 돼요. 국수공판장은 입증한다는 거죠. 자, 좀 이따 보죠.